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말년을 걷지도 못하고 옷도 혼자 입지 못하며 모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보내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50대, 60대 분들이 심장병이나 암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관절이 망가져서 독립적인 생활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은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병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셔츠 단추조차 스스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경우가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천천히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 보십시오.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뭔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정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박 씨라는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에 제 강남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60이 세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골프를 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이다가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6개월 안에 지팡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1년 안에 골프를 완전히 그만둬야 하는데 전혀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무릎 관절 치환 수술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직장에서 시간을 내어 병원 예약에 데려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매년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정형외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관절 악화는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특정한 일상 습관들로 인해 발생하는 가역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70대, 80대까지 완벽한 이동 능력을 유지한 제 환자들을 연구한 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었을까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하고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정확한 움직임과 특정한 영양 전략의 조합이었습니다. 인체는 관절 조직을 복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원료를 공급하고 정확한 세포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정반대의 일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습니다. 연골 분해를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운동 조언을 따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박 씨가 다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도와준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수술 없이요. 비싼 약물 없이요. 단지 여러분 몸의 자연복구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는 목표화된 변화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내부에서부터 관절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흔한 음식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몸의 윤활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5분짜리 아침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거꾸로 된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절 복구를 위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연골 손상이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어떤 자연적인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거나 영구적인 장애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독립성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약간의 관절 경직이라도 느끼셨다면,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게 느껴진다면
불편해서 특정 움직임을 피하신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70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휠체어에 갇혀 모든 기본적인 필요를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서울에서 가정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이 2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제 클리닉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충분히 일찍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유전자도 아닙니다.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의 지식과 행동입니다. 제 강남 클리닉에서 불과 석 달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여성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겨우 62세였지만 85세처럼 움직이셨습니다. 딸이 앉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박 씨는 제게 더 이상 아침에 셔츠 단추를 혼자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뚜껑을 열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휴대폰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완전한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고 혼자 옷도 입지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잘 들어주십시오. 박 씨의 문제는 단순히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실수입니다. 우리는 관절 악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통증과 경직이 나이 들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멈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특정하고 측정 가능한 분해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활액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액체를 자동차 엔진의 오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젊을 때는 몸이 이 액체를 풍부하게 생산합니다. 모든 움직임을 완충합니다. 뼈가 뼈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드럽게, 고통 없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이 중요한 체액의 생성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나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세포 신호체계의 고장 때문입니다. 활액을 생성하는 책임이 있는 세포들이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세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세포들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과 영양 신호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생활은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관절을 배신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씩 앉아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신체에 이 관절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생산 시스템이 멈춥니다. 특정 염증성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남아있는 체액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는 내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윤활이 부족한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은 마모 패턴을 몇 년씩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픈 이유입니다. 이것이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빡빡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말 그대로 안쪽부터 말라가고 있으며 수십 년간 여러분을 보호했던 쿠션이 매달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제 진료실 의자에서 미래에 대해 울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휴면 상태의 세포들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을요. 생산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방법을요. 절실히 필요했던 자연스러운 윤활액으로 관절을 채우는 방법을요. 그리고 3달 후 그 여성분이 도움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직접 문을 여셨습니다. 통증 없이 힘있게 제 손을 잡고 악수하셨습니다. 다시는 못할 줄 알았던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관절 통증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지 20년이 지난 후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을 파괴하는 진짜 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절 통증이 마모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뻣뻣함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이동성을 마땅한 때보다 몇 년 일찍 죽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범인은 만성미세 염증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연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관절 안에는 귀중한 체액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처럼 생각하세요. 이 활액은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유지합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0살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은 이 체액을 60%나 덜 생산합니다. 60%요. 여러분의 관절은 말 그대로 안쪽부터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최악의 부분도 아닙니다. 질도 변합니다. 체액이 얇고 물처럼 되어 쓸모 없어집니다. 뼈를 보호하는 것을 멈춥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뼈가 조금씩 서로 갈립니다. 무언가에 손을 뻗을 때마다 어깨 관절이 긁힙니다. 미세한 손상이 날마다 축적되어 새벽 3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통증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 주목하세요.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3가지 특정 음식이 이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자기도 모르게 관절을 독살하고 있는 환자들을 봅니다. 첫째, 흰쌀밥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것 압니다. 쌀은 우리 한국인의 주식이니까요. 하지만 과도한 흰쌀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높은 혈당은 관절 연골을 직접 공격하는 염증 연쇄의 반응을 유발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3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40년 동안 하루에 3번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무릎은 뼈와 뼈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잡곡밥으로 바꾼 지 4달 만에 통증 수준이 70% 감소했습니다. 70%요. 둘째, 식물성 식용유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는 저렴한 병들 말입니다. 이 기름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성 분자를 만드는 오메가6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분자들이 관절 공간으로 넘쳐 들어가서 산처럼 연골을 분해합니다. 이 기름들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70살에 편하게 걷고 싶으시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이건 놀라실 텐데 과도한 토마토입니다. 네, 토마토요. 특히 날 것으로 먹거나 많이 먹을 때 솔라닌 수치가 높습니다. 솔라닌 민감도는 55살 이후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관절 조직에 축적되어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관절을 외부 침입자로 생각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점심마다 신선한 토마토 샐러드를 좋아하셨습니다. 왜 손가락 관절이 붓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토를 끊은 지 2주 만에 붓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음식을 제거하는 것은 싸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관절 복구를 위한 황금 시간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대부분의 세포 복구를 수행합니다. 이때 줄기세포가 손상된 연골로 이동합니다. 이때 관절이 스스로 재건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특정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대에 혈류의 3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첫째, 흡수 가능한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둘째, 연골 기질을 위한 황화합물입니다. 셋째, 복구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비타민 D3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어도 관절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이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커피에 콜라겐 가루를 넣고요. 점심에 비타민 D를 먹고요.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함께 섭취해야 하므로 몸이 밤새 복구에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간에 혈류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세게 눌러보세요. 약간의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초기 단계 염증입니다. 그것이 경고 신호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에 지금 계신 겁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절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 최소한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에 있다고 장담합니다. 첫째, 흰쌀밥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모든 한국 식사의 주식이 조용히 여러분의 연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루 3끼 정제된 흰쌀밥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급등은 온몸에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맑고 윤활유처럼 매끄러워야 할 관절액이 끈적하고 산성으로 변합니다. 매 끼니마다 흰쌀밥을 드시는 환자들과 잡곡으로 바꾼 환자들의 염증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흰쌀밥 그룹은 염증 수치가 3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관절 공간은 2배 빠른 속도로 좁아집니다. 이것은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염증이 연골을 갉아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일부터 흰쌀밥의 절반을 보리와 검은 콩으로 바꾸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염증이 매 끼니마다 연골을 파괴하는 동안 1달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둘째, 이건 놀라실 텐데 바로 간장입니다. 우리가 모든 음식에 붓는 전통 한국 간장 말입니다. 문제는 콩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판 제품의 극심한 나트륨 함량과 화학 첨가물의 조합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연골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포도가 건포도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관절 쿠션이 말 그대로 쪼그라들고 딱딱해집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살 박씨 환자분이 있었는데 아파트 계단을 오르지 못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전 의사 말로는 무릎이 뼈와 뼈가 맞닿은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드시는 모든 것을 기록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4,000mg이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이 간장, 김치 국물, 염장 생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트륨을 2,000mg 이하로 줄였습니다. 6주 만에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연골이 다시 자라난 것은 아니지만 염증이 극적으로 줄어들어서 기존 연골이 다시 기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간장을 저염 제품으로 바꾸고 측정하세요. 하루에 최대한 스푼입니다. 한 끼가 아니라 하루입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위험한데 한국 치킨, 파전,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 음식에 사용되는 옥수수유와 기타 식용유입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극도로 높습니다. 체내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면 관절이 영구적인 염증 상태에 들어갑니다. 모든 관절낭 안에서 작은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의 세포막이 경직되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튀긴 음식을 드시는 환자들은 10살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관절, 퇴화 속도를 보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초혜 씨는 매주 주말마다 치킨을 좋아하셨습니다. 손이 너무 뻣뻣해서 셔츠 단추도 스스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90일 동안 튀긴 음식을 모두 끊고 매일 아침 오메가3를 위해 갈은 아마씨를 드시라고 난 했습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5년 동안 그랬는데 음식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오셔서 완전히 주먹을 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65살 이후로 한 번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오늘 당장 튀긴 음식을 끊으세요. 좋아하는 음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맛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으로 요리하세요. 이것들은 오메가3가 들어있고 실제로 염증을 일으키기보다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 음식, 흰쌀밥, 과도한 간장, 식용유가 여러분의 60살 관절을 80살처럼 느끼게 만드는 숨은 적입니다. 아직 구할 연골이 남아있을 때 지금 바로 제거하세요.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절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서울 진료실 환자들에게 설명하면 항상 충격을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해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실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나는 순간부터 잘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알람을 듣고 즉시 빠르게 일어나 앉고 다리를 침대 밖으로 휙 내리고 재빨리 일어나서 화장실로 서두릅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난 지 30분 안에 운동까지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규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끔찍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패턴으로 매일 관절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파괴적일까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탈수 단계에 들어갑니다. 관절액은 끈적하고 걸쭉해지며 거의 차가운 꿀처럼 됩니다. 무릎, 엉덩이, 어깨, 척추의 쿠션 연골은 이 조직에서 체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밤새 실제로 약간 수축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힘을 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의 보호 없이 뼈와 뼈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엔진에 오일이 없는 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3살 막씨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즉시 40분 동안 빠르게 걷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릎 연골이 정상보다 3배 빠르게 닳고 있었습니다. 아침 추위가 더 악화시켰습니다. 관절이 깨어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관절에는 재활성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깨어난 직후의 황금 시간으로 하루 종일 관절을 보호하거나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제가 모든 환자에게 가르치는 5분 아침 관절 회복 순서입니다. 환자분, 내일 아침 반드시 이것을 실천하세요.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도 전에 아직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손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손목을 원을 그리듯 돌리되 각 방향으로 5번씩 돌리세요. 이것은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여전히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발을 몸쪽으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펴세요. 이것을 8번 하세요. 무릎 관절에 신선한 윤활액을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제 일어나 앉을 수 있지만 1초가 아니라 5초에 걸쳐 천천히 하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아직 서지 마세요.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리되 각 발마다 10번씩 하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이기를 5번 하세요. 넷째, 앉은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1컵을 정확히 다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즉시 온몸에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관절에게 점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이 이것을 건너뛰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다섯째, 이제야 일어서도 됩니다. 하지만 일어설 때는 팔로 침대를 짚고 일어나세요. 무릎에만 모든 부담을 주지 마세요. 첫 발을 내딛기 전에 30초 동안 서 있으세요. 이 전체 과정은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통증 없는 움직임에 10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것을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6주 만에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4개월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도 남산타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침의 손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3가지 관절 파괴, 음식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당 의사가 아마도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테니까요.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관절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제 환자분들의 90%가 자신이 관절 퇴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 너무 간단해 보여서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숨겨진 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고 하루 종일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네, 물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물의 온도가 여러분이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밤사이 일어나는 회복 과정을 말 그대로 얼려버리는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수면 중에 천이 약간 떨어지고 관절은 중요한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세포들은 활액을 생성하는데 이것은 몸의 모든 관절을 완충하는 천연 윤활제입니다. 이 액체는 달걀 흰자와 비슷한 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약 섭씨 37도인 정상천에서 가장 잘 흐릅니다. 일어나자마자 얼음물이나 냉장고에 찬물을 마시면 소화계에 충격파를 보내는 것입니다. 중심천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귀중한 활액의 생성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무릎 관절, 고관절, 손가락 관절로 막 매끄럽게 흐르기 시작하던 액체가 갑자기 걸쭉하고 느려집니다. 찬 팬에 식용유와 따뜻한 팬에 식용유를 생각해 보세요. 찬 기름은 흐르지 않습니다. 걸쭉하고 쓸모없이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액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1세 할머니였습니다. 무릎에 심한 아침 경직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기까지 거의 30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가구를 붙잡고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했고 그 통증이 하루 종일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의심한 대로 지난 15년 동안 일어나자마자 찬물 한 컵을 마셔왔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소화에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아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에 찬물을 제일 먼저요. 저는 할머니에게 한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요. 뜨겁지도 끓지도 않은 대략 1000 정도이거나 약간 더 따뜻한 미지근한 물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절액과 온도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치료, 약물을 시도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고려한 후에 이렇게 간단한 것이 정말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3주 후 박씨 할머니가 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앉기도 전에 웃고 계셨습니다. 첫 주 안에 아침 경직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주째가 되자 침대에서 나온 지 5분 안에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약도 없이요. 비싼 치료도 없이요. 그냥 따뜻한 물만으로요. 하지만 찬물 문제는 아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것을 마실 때마다 내 몸의 염증 조절 시스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음료는 혈관을 수축시킨 다음 빠르게 확장시킵니다. 이 끊임없는 수축과 팽창은 관절 주변 조직에 미세 염증을 만듭니다. 날마다, 해마다 이 만성 염증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연고를 분해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준비하세요. 침대 옆에 두세요. 일어나는 순간 아직 침대에 앉아 있는 동안 이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위, 소화계, 몸 전체의 중심부를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10분을 기다리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관절 윤활 시스템을 즉시 재활성화합니다. 여러분은 몸에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관절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맞은 온도로 제공하여 활액을 최대한 생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요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관절 회복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고 매번 가슴이 아픕니다. 관절을 파괴하는 숨겨진 적은 바로 세포 수준의 만성, 탈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탈수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루에 물을 8잔 마셔도 관절 연골은 완전히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물을 마시는 것과 실제로 관절 조직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절 연골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건강한 스펀지는 물을 흡수하여 부드럽고 쿠션 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스펀지가 미세한 결정체와 염증 물질로 가득 차면 딱딱하고 거칠어집니다. 물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거칠어진 스펀지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다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 엉덩이 관절, 어깨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물 부족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관절이 물 분자를 붙잡아둘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완벽한 폭풍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첫째, 결정체 침착물을 만드는 과도한 나트륨. 둘째, 가공식품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콜라겐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인데 잘못된 온도와 잘못된 시간대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 얼음물, 여름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물은 실제로 관절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수축시킵니다. 얼음물을 마시면, 특히 공복에 마시면 몸은 그 물을 드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어 사지와 관절에서 혈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동안 연골은 영양분과 수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자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1000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셨을 때 차가운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관절 조직 수분 공급이 43% 향상되었습니다. 43%입니다. 단지 물 온도를 바꾸는 것만으로요. 하지만 마시는 시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관절은 하루 중 2번의 황금 시간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입니다. 밤새 몸이 회복 모드에 있었고 관절이 영양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뒤인데 소화 시스템이 안정되고 혈류가 조직 회복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때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4세셨습니다. 제 병원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할 정도로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앉는 것조차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6개월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일상을 살펴봤을 때 문제를 즉시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보통 식사와 함께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딱 이것 하나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2잔, 그 다음 각 식사 후 2시간 뒤에 1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무릎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도움 없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고 실제로 웃으셨습니다. 4개월 만에 수술 예약을 취소하셨습니다. 연골이 마법처럼 재생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제대로 기능할 만큼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관절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 과정을 막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노화하는 관절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을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천 단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는 똑같은 지침이며 결과를 원하신다면 정확히 따라 하셔야 합니다. 첫째, 5분 아침 관절 재활성화 루틴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직 누워 계실 때 발목 돌리기를 하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양발 모두요. 그 다음 무릎을 구부리고 부드럽게 좌우로 20번 흔드십시오. 이 한 가지 동작만으로도 관절에 체중을 싣기 전에 활액 생성이 자극됩니다. 다음으로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서 어깨 돌리기를 하십시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깍지 끼고 각 손가락 관절을 10번씩 구부렸다 펴십시오. 이 전체 순서는 정확히 5분이 걸리며 하루를 위해 윤활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둘째, 맞춤형 영양 프로토콜입니다. 하루에 흡수 가능한 단백질 60g이 필요하며 3끼 식사에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대략 아침에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입니다. 점심에는 고등어나 정어리를 포함하십시오. 저녁에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추가하십시오. 이러한 특정 단백질 공급원들은 몸이 연골과 콜라겐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는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어두십시오. 60g, 3끼 식사, 예외 없이. 셋째, 관절을 파괴하는 3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모든 형태의 백설탕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당화를 가속화하여 결합 조직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튀긴 음식과 포장 간식에 들어있는 가공 식물성 기름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관절 조직을 퇴화시키는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식사와 함께 차가운 음료 마시기를 중단하십시오. 차가운 액체는 소화 시스템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여 관절이 회복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수분 섭취 규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그 다음 각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반잔을 마시십시오. 여러분의 관절 연골은 70%가 물입니다. 탈수되면 연골이 얇아지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이 온도가 즉시 흡수됩니다. 다섯째, 올바른 운동 방법입니다. 격렬한 운동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는 잊으세요. 관절은 하루 종일 부드럽고 자주 움직여줘야 합니다. 한 번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2시간마다 일어나서 천천히 스쿼트를 10번 하세요. 편안한 만큼만 내려가면 됩니다. 1시간마다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하세요. 아침에는 하지 마세요. 관절이 뻣뻣하고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관절 건강에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의 저를 찾아오셨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극심한 통증이 있으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시게 했습니다. 6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단계를 빠짐없이 따라하셨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면 수년 안에 관절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을 끊고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 관절을 지키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는 심리적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 50세 이상인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로 누군가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수술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만 눌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절은 수십 년간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관절을 지탱할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5분 루틴으로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아침 운동 중 내일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손가락 운동인가요? 무릎 회복 동작인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통증 없이 움직일 자격이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곳입니다.